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책 신청에 대한 재판 중 어제에 이어서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관, 검사, 파산관제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는 파산채권자는 면책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의 신청권은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에 대하여 따로 재판할 필요는 없고 면책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이 부적법하더라도 이를 각하하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면책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영향받는 사람은 채권자뿐이므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존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인 민사소송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무자의 채무감면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의 신청권자는 검사, 파산관제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다만 동시 폐지 사건의 경우 파산관제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제인이 이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검사에 대한 파산 선고의 통지는 파산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뤄지고 면책 신문 시에도 통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없죠 지금은. 검사에 대한 파산 통지가 필요적이었던 구파산법 하에서도 실무상 검사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실무상 이의 신청은 채권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파산 채권자는 채권 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파산 채권자의 여부가 기록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파산 채권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채권자, 한치권자,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는 채권자 등이 면책 신청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에 있는데 면책 절차에서 별채권, 한치권,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별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게 채권 양도죠. 마을금고 같은 데서 대출을 해주고 아니면 대부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별채권자 내지 준별채권자를 이제 하면서 그 자기네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기간 및 방식.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과 부본 각 한 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는 법원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질의 것으로 별도의 사건 부호 및 사건 번호를 부여하거나 신청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 신문길에 채권자가 출석해서 구두로 이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 조서에 이의 신청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그러한 채권자라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 신청서라는 제목이 아니더라도 이의 신청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족합니다. 법원은 제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 신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제 562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은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의 신청 기간 시작 전 또는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산 절차의 채권자 의견 청취서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한 경우도 이의 신청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이의 신청의 내용은 이의 신청을 하는 데는 법 564조 제1항 각 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파산 신청과 별도로 면책 신청이 된 경우라면 면책 신청 기간 경과 후의 면책 신청임을 주장하여 면책 신청 각하의 결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이의 절차, 의견 청취 방법, 기일 지정 또는 서면입니다. 법원은 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 신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56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견 청취 방법으로는 기일을 지정하여 의견을 듣는 것과 서면에 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통상 이의 신청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에 반하여 이의신청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주장 없이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면책에 이의를 하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이 적시나 소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에 의한 의견 청취가 적정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방법으로 서면에 의할 것인지 기일 지정에 의할 것인지 법원의 재량 판단 사항이나 이의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주어야 할 의견 진술기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서울해생법원 실무상 파산관제인을 선임하는 사건에 있어서 기일 지정에 의한 의견 청취 방법을 원칙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을 선임하는 사건의 경우 파산 선고와 함께 제1의 채권자 집회의 기일과 같은 일시로 의견 청취 기일을 미리 지정하고 의견 청취 기일 통지서와 이의신청 기간 지정 결정을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 전부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미리 정해진 의견 청취 기일에서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기일 지정에 의한 의견 청취, 의견 청취 기일이 지정. 의견 청취 기일을 제1의 채권자 집회 기일과 같은 일시로 지정하는 방식의 경우 대부분 의견 청취 기일 지정 시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가 종결 또는 폐지된 이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같이 의견 청취 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상 일부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에 다른 채권자의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 청취 기일을 지정하는 원칙이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다른 이의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이의신청 기간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지정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주장이 없는 이의신청의 처리. 실무상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이 도덕적 해이 등의 사유만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 청취는 법 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때 면책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나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주장 없이 채무자의 면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 기일을 지정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 소명하도록 촉구함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지는 불리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채무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아무런 주장 없이 면책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법 56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실무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 기일의 실시. 의견 청취 기일 전에 이의신청서의 부분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반론이 있는 경우에는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실무는 의견 청취 기일 통지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 부분을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으므로 의견 청취 기일 전에 반론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을 때는 의견 청취 기일에 채무자에게 반론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필요하면 답변서 형태의 반론서를 제출받기에 의견 청취 기일을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경우 이의신청서에 나타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파산관제인에게 이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개인인 경우 제3자가 이의신청을 대리해 나온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하게 합니다. 면책신청 사건은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사건으로서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으므로 대리권만 확인하면 충분하고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비송대리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통상 위임장에 의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취하에는 특별 수권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 청취기를 종료한 후 면책 거부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문 종결 후에도 이의 내용에 따라서는 파산관제에게 추가로 조사 보고를 명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보정명령을 통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제보를 했을 때 관제인에게 조사를 명하기도 하고요. 채무자는 당연히 이제 보정을 받고 성명을 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기일이 변경 연기 속행. 의견 청취기일도 채무자 신문기일의 한 형태이므로 그 기일이 변경, 연기, 속행에 관해서는 신문기일과 마찬가지로 운용합니다. 의견 청취기일 종료 후의 신문기일. 의견 청취기일 종료 후 기록을 검토해 추가로 조사해야 할 점이 발견되면 채무자에게 보정명령을 바라거나 다시 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기일 조서 작성하고요. 서면에 한 의견 청취. 이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서면으로 할 경우에 이신청이 제출한 이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 또는 교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의견이 기재된 답변서 부분을 신청인에게 송달 또는 교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합니다. 일종의 서로 민사소송처럼 공방을 벌이게 하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책 신청의 취하와 당사자의 사망. 면책 취하. 파산 신청의 취하는 파산 선고 전에 하나에 허용되는데 반해 면책 신청의 취하는 그 시기 제한이 없으므로 면책 허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파산 신청은 취하가 되지 않고 면책 신청 사건만 취하가 되어 채무자는 사원 파산 선고로 인한 법률 효과를 그대로 받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와 같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 효력은 향후에도 남는다는 법률 효과를 인식하면서도 면책만 취하겠다는 의사인지 확인한 후에 종국 처리를 하는 실무례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했는지. 이 채무자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취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의 파산이죠. 근데 파산 신청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만 취하되고 파산 선고 효력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면책 절차 중 사망한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신청 대리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채무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책 사건을 당연 종료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면책을 받을 권리는 1심 전속적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면책 절차는 종료되고 절차 승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건부의 종료남 및 기록 표지에 채무자의 사망으로 종료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확인을 받아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번 시간에는 일단 채권자 이의를 알아봤습니다. 이의. 채권자 이의는 간단합니다. 채권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법원에다가 서면으로 내고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채무자는 다시 반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면으로 서로 이제 공방을 시킵니다. 재판장은. 그래서 이 채권자들은 그냥 뭐 와서 저 사람 미우니까 아니면 도덕적 해이만을 주장하는 사유만은 안 되고요. 그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관제인도 채무자를 면책 불허가 시키기가 어려운데 채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 면책 불허가 시키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먼저 통상 실무에서는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을 열람복사한 다음에 이제 관제인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채무자가 낸 자료 또 다른 채권자가 낸 자료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모든 거를 종합한 다음에 면책 이의신청은 니꼴 결국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나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지만 나도 더 어렵다. 저 사람은 지금 과거에는 잘 살았다. 이런 사유만으로 안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야지 이의를 받아들여 재판장이 면책 불허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면책 신청에 취하는 면책 신청만 취하된다는 거. 파산 선고는 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면책만 취하된다는 걸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면책 절차 중 사망한 경우는 종료가 됩니다. 파산 절차도 폐지됐으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중요한 거니까 차분하게 한번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